네. 어, 사회복지 실천 분야 2차 현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의료사회복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의료사회복지는 뭐예요? 병원이나 의료시설 내에서 환자나 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우리가 의료사회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병원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는 데고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역할이 꼭 치료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방과 추후 관리까지 포함하고 또 의료사회복지는 병원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프고 본의 아니게 사고 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이죠.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 의료사회복지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료사회복지사죠. 네. 역시 심리사회적 개입이나 경제적 지원 같은 역할을 하고요. 사례 자문이나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역할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얘기했던 심리사회적 치료자의 역할, 네. 환자나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자원동원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해야죠. 네, 서비스도 조정하고요. 의료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조정하고, 네, 또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기획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또 지도감독 역할도 합니다. 병원 내 다양한 의료 전문직을 대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사회복지 실습생, 또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생을 지도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죠. 또한 연구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의료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역할도 해야 됩니다. 네,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체계는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임상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질병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행정적 접근이다. 네, 행정적 직무. 행정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결제하고 예산 쓰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죠. 또 교육합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실습생, 의료사회복지사의 수련생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임상, 행정, 교육의 역할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어떤 역사와 흐름 이런 거 봐볼게요. 최초에는 사회복지사 1급자면은 의료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가 시작되었고요. 2008년부터는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사의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 자격시험은 사단법인 자격증이죠. 민간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사의 수련이 거쳐야 되는데요. 어떤 자격자에 의해서 수련이 되느냐, 그것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 4년제죠. 4년제 이상 졸업한 학생에겐 의료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 수련 자격을 줄 수 있다. 기간을 보면 1년간 주 20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이론교육은 연간 40시간을 해야 되고 임상수련은 최소 960시간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총 1000시간 이상을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수련을 거치네요. 네, 이러한 의료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미 법으로 우리가 그 종합병원 이상은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왜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환자나 보호자들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의료사회복지사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그런 현장의 욕구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연구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2차 현장이잖아요.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지 선진국은
의료나 교육이나 다 1차 현장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2차 현장으로 보여지잖아요. 사회복지 2차 현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병원에서 충분히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구 능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엄격한 슈퍼비전이 지도해야 된다. 슈퍼비전이 뭐죠? 슈퍼비전? 슈퍼비전이라는 뜻은 지도 감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사회복지 실습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지도 감독 행위를 슈퍼비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도 감독을 받는 수련생을 뭐라고 하냐면 슈퍼바이지라고 하죠. 슈퍼바이지,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이 개념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슈퍼비전을 마련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또 병원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사회복지를 할 때 다양한 전문직과 팀으로 협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의료사회복지사가 해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차 현장,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살펴볼게요. 어떤 교재는 또 어떤 책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를 1차 현장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봐도 1차 현장으로 보여요. 그럼 1차 현장입니까? 2차 현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정답을 말할 수는 없으나 저는 1차 현장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감안하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는 뭐예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냐면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정신건강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돌보죠. 그러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데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가 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분들을 돌보는 곳이죠. 이런 곳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은 장기간 동안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이제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하기 전에, 사회복귀를 하기 전에 사회를 연습하는 곳,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사회로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환자들도 이런 역할을 하죠. 심리평가, 심리상담, 자료수집, 환자관리, 간호, 사회조사,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주로 어떤 실천을 하느냐, 심리사회적 사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심리검사, 심리적 판단, 증상 판단,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기술 훈련을 담당합니다. 아까 여기 사회복귀시설 제가 설명했죠? 사회적 기술. 대부분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습득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기술 훈련,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가족 개입,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본인만 치료하고 본인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활 과정에서 가족이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관리. 이거는 뭐 어디나 요즘 필요해요. 특히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례관리 아주 필수입니다. 케이스 매니지먼트. 정신질환자에 대한 독특한 욕구, 그 질환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케이스로 본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재활치료도 담당해야죠. 재활치료. 이건 뭐예요?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하자는 거죠. 네. 직접적인 치료 행위.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와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치료 행위까지 할 수 있다. 물론 의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치료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치료는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상담도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다. 네, 의학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치료는 일종의 어떤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방사업, 네, 다양한 정신보건 예방 뭐 이런 것도 포함돼요. 뭐 음주, 뭐 무슨 뭐 스마트폰, 뭐 자살 예방 뭐 이런 것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럼 어디에 주로 근무를 할까요?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이런 기관이 여기 있죠. 정신의료기관, 이런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이런 곳에 근무하는데, 특별히 정신보건센터는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자, 광역은 뭐예요? 시도를 얘기를 하죠. 경기도, 서울시 이런 곳이죠.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이런 데를 광역이라고 해요. 지역은 뭐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지역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지역이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광역은 큰 거고요. 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 걸로 믿고요. 정신보건 복지,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전망, 네,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우리가 정신보건 사회복지가 전망이 있을까? 있습니다. 일단 정신보건 사회복지 수련과정은 여기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수, 월급, 쉽게 말하면 월급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한 30% 이상 많습니다. 네. 그리고 딱 정해졌어요. 근무하는 기관이. 아까 여기 소개가 됐죠. 네, 이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전망이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리적 이슈. 윤리적 이슈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윤리적인 판단.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돌보는데, 환자를 돌보는데 윤리적인 기준과 판단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학제 간 협력. 아까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네,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못 찾겠네. 네네. 네. 다학제 간 협력, 이 말이 우리가 많이 등장해요. 사회복지학에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뭐 변호사, 뭐 경찰 공무원, 행정공무원 이런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정기술인데요. 이거는 어떤 이 사정이 뭐예요? 우리가 어세스먼트,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돌볼 때 기술을 선별하고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초점으로 맞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 환경적 접근으로 뭐 지역사회 초점을 둔다던가 이런 기술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복지는 아까 의료적 치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치료 모델을 활용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경영의 활용, 이거는 뭐 기업의 경영 이렇게만 경영하지 않아요. 개인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보건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영역을 잘 경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